주가 대세 상승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물산의 최근의 주가의 오름세는 사실은 이 재판 문제라기보다는 자사주의 소각이죠.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삼성물산 주가 부양은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다. 이런 게 제 입장이고, 삼성물산의 기본 펀더멘탈이나 체력을 받을 때는 자사주 소각 외에는 호재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기업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얘기를 다뤄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거치면서 경영에 청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의미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원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 회장에 대해서 그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뭐 1심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함께 기소됐던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거쳤다. 삼성 경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굉장히 세간에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국정농단 사건은 뭐고 이게 뭐냐 뭐 이런 거죠.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은 말 그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뇌물죄가 메인이었고, 그거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서 3회까지 받은 사건이고, 그렇죠. 이번 사건은 그거와 별개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두 가지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의 메인은 삼성전자인데, 네.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누구냐? 삼생명이 7.46%, 삼성물산이 4%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을 지분을 대주주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합병시키는 통해서, 원래 에브랜드와 제일모직 합병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그 경영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하다 보니, 그 첫 번째 그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당연히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1일 때 삼성물산을 0.35. 그때 시끄러웠던 미국의 그 엘리엇 헤지펀드는 1대 1.27까지 봤어요. 1대 0.35가 아니라.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 당시에 1대 0.67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게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 두 번째는 그런 삼성물산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인데,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관련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또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삼성 내부적인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법적 리스크 족쇄에서 풀려났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2심에서 항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이재용 회장이 된 지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아직까지는 아무런 메시지나 큰 결단을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분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사법 리스크. 삼성에서 하는 얘기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재판 중인데 어찌. 네. 그래서 이번 무죄 판결이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이나 경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곧 주총 시즌이지 네. 않습니까?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승계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등기이사로 복귀한다는 것이. 이번 무죄 판정, 1심에서 무죄 판정은 사실은 삼성이나 이재용 회장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경영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문제였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등기이사에서 사임했었고, 복귀했지만 3년 이후에도 등기이사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이번 이제 주주총회가 곧 있을 텐데 1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항소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 무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고,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족쇄는 풀었지만
바로 등기사로 복귀 여부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는 우선 일단 원래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물산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 기억을 복귀해 보면 2015년 7월 달에 합병 승인 났을 때 네. 삼성물산이 제시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매출이 31조 정도 됐는데 매출 2배, 60조, 그리고 주가 부양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어제 기준, 지난주 기준으로 다 복귀해봐도 둘 다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매출은 총 41조입니다. 그러니까 60조의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 역시 2015년 당시에는 기념권 분쟁 때문에 주가 엄청 올랐어요. 그때도 한 16만 원 갔는데 지금 14만 원입니다.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주들과의 약속을 일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물산 이야기는 그렇고 또 삼성전자도 실적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반도체에서 12조 이상 적자를 받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넥스트 포텐셜이 없다. 잠재적 성장 동력이 뭐냐에 대한 답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답들을 좀 내놓을 때 그 이사회의 그 등기이사로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이제 무죄라고 바로 등기사로 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뭐 활발하게 경영활동은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지만 네.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사법 적세를 풀고 좀 더 활발히 경영활동에 나설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저는 한 세 가지를 예상을 해요. 외신들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비슷한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번 그 1심 판결이 어쨌든 지배구조와 경영권 확보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였잖아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아직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현재는 삼성전자의 1대 주주는 삼성생명이에요. 그리고 2대 주주가 삼성물산인데 1대 주주가 삼성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입장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입장 국면이고 또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여소야대가 된다면 역시 국회에 잠겨있는 보험업법이 여전히 리스크가 큽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업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1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3%를 제외한 나머지 맞아요. 한 4% 정도를 의결권을 잃어버려요. 네. 근데 그러면 그 4%가 한 35조, 40조 돼요. 네. 그거를 삼성물산이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바뀌는데 네. 이 퍼즐을 아직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런 마지막 맞추지 못한 퍼즐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당성을 확보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제는 지배구조의 마지막 퍼즐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예측이고 두 번째는 미전실의 복귀를 점칩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네. 미전실의 복귀가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네. 말을 계속 연기를 피웠어요. 네. 네. 삼성이 미전실 복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이름은 달려줄 수 있겠지만 컨트롤 타워 복귀를 점쳐지는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것이 대규모 M&A를 이제 많이 가집니다. 네. 아니 사법리스크 때문에 못했어요. 많은 그 전문가나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삼성의 미래는 뭐냐, 삼성의 네. 포텐셜은 뭐냐 이야기할 때마다 지난해 CES에서도 뭐 대규모 M&A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기자들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움직이지 않느냐 물으면 역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걸로 변명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변명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규모 M&A를 많이 점치는데 저는 대규모 M&A를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현재 사업 구조를 보면 DS 사업본부, 반도체 사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MX 사업본부가 이제 IM하고 C 가전하고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를 놔두고 떠나서라도 나머지 사업부들의 매출액이 몇십조 단위예요. 그 정도 하만을 9조 정도 인수하고 겨우 몇 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사업부 하나 정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은 결국에는 AI나 이런 네. 것밖에 없는데 네. 요즘 매물이 있겠느냐. 매물이 없고 네. 엔비디아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의 5배입니다. 네. 2,000조 원 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건 어디 인수를 없습니다. 하겠느냐.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뭐 네. 3,000조까지 됐던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쉽게 그 매물이나 뭐 M&A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어쨌든 크게 세 가지.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하겠느냐, 컨트롤 타워에 회복을 시키지 않겠느냐, 어쨌든 미래산업에 대한 M&A를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답을 내놔야 된다. 이 세 개의 기능 활동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네. 뭐 뉴스 나오자마자 뭐 바로 반응이 옵니다. 저기 주식시장에서. 네. 국민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기업이었던 뭐 지주사, 삼성물산 주가 막 오르고 있었는데요. 주가 대세 상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물산의 최근의 주가의 오름세는 사실은 이 재판 문제라기보다는 자사주의 소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오얏나무 밑에서 뭐 선박 그런 것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1심 재판 일주일 전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를 터뜨렸어요.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도 오르지만 저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 게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발표는 즉 다시 말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인적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자사주는 13%나 돼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서 그냥 주가 부양용으로만 썼다는 얘기인데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무죄 판결에 의한 어떤 효과보다는 자사주 소각 때문이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그 매출 규모를 보면요. 41조 중에서 거의 19조 5천억 정도가 건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무역 부분에서 한 12조를 해요. 그리고 패션 쪽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해서 41조인데 아시겠지만 요즘 건설 안 아주 좋습니다. 안 좋죠. 네. 상사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패션 썩 좋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삼성물산 주가 부양은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다. 이런 게 제 입장이고 지배구조 개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적 분할 날라갔다. 왜냐면 네. 자사주 소각하기로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변수가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4%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할 수 있는 총알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예요. 43%를 들고 있어요. 이 43% 정도의 값어치가 딱 그 정도 값어치입니다. 네. 만약에 이걸 팔아서 이걸 사겠다? 그랬을 때 삼성물산의 주가 어떻게 흔들릴까는 굉장히 변수가 많죠. 그러네요. 네. 그게 지금 원래 하나의 만약에 진행한다면 변수 정도로 보지 현재 삼성물산의 기본 펀더멘탈이나 체력을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 외에는 호재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단편적인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다. 호재였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까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산업계의 솔깃한 이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